자, 4장은 ER 모델이에요. ER 모델인데 좀 인핸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ER 모델링을 이해하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더 추가됐냐면 객체 지향형 모델링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써 있죠? 오브젝트 모델. 우리가 자바, 뭐 스몰톡, 뭐 이런 것들이 다 객체 지향형 언어잖아요. 그 전 세대 스트럭처가 뭐죠? 그 전 세대 객체 지향이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들 C 뭐 이런 거랑 큰 차이는 객체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메서드 만들고 앱스트랙션하고 그죠? 그 개념이 DB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네, 그래서 그거대로 보시면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앞장에서 요 4장에서 배우는 거를 EER 모델이라 그래요. EER 모델 여기 아이고야 이게 예 죄송합니다. 지금 4장에서 배우는 게 Enhanced ER 모델, EER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 EER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앞장에서 배운 개체형, 그죠? 학생 개체형은 개체 집합을 축약한 거잖아요. 그걸 나타낸 거잖아요. 그걸 프로퍼티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객체 지향형 모델에 넣으면 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얘랑 얘는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클래스 뭐예요? 동일한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군집이잖아요. 군집. 그래서 뭐 자바나 이런 쪽의 클래스는 behavior와 메서드죠. 메서드와 데이터 구조 데이터 멤버를 동일한 애를 갖는 애를 정의할 때 클래스라고 정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은 뜻이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 개체들의 모임이 직원 개체 집합이고 그걸 모델링한 게 직원 개체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직원 개체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왜 클래스란 용어로 쓰냐 하면 객체 지향형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간의 관계죠. 그죠? 이렇게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그죠?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클래스라고 그러면 어떤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요 관계는 우리가 슈퍼 클래스 C에 해당되는 엔티티 집합, 개체 집합이 있으면 이게 개체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 개체 집합이야, 학생. 그죠? 그러면 서브 클래스는 이거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1학년 개체 집합, 2학년 개체 집합, 3학년 개체 집합, 4학년 개체 집합.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 집합 모델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미니월드에. 그러면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학생이라는 거 중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서브 클래스가 있네 이런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지어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요. 이지어, 그죠? 왜 부분 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1학년은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지어. 2학년도 학생, 3학년도 학생, 4학년도 학생. 그래서 이지어입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을 더 정교하게 모델링하고 싶다. 그러면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관계를 모델링하는 거고 그걸 ERD에서 Enhanced ERD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클래스에 부분 집합 서브 클래스 S가 있으면 요 서브 그룹핑 관계, 서브 집합 관계를 모델링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죠. 어떤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는 요 1학년도 학생이고 요 슈퍼 클래스의 학생이고 제 클래스가 예. 클래스는 이거 객체 지향형 모르시는 분 같은데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을 모르세요? 자바 뭐 이런 거 클래스 정의 이즈어입니다. 이즈어
is a relationship이라 그래요. 얘를 is a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relationship 타입이 앞장 3장에서 배운 릴레이션 아주 범용이고요. 근데 클래스 서브 클래스 관계를 아주 특수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부분 집합 관계를. 그래서 걔를 is a라고 부르자예요. 왜? 클래스 서브 클래스 관계는 부분 집합 관계고 부분 집합 관계는 is a니까. 예. 그거 그냥 고정된 겁니다. 예. 그래서 서브 클래스의 개체는 슈퍼 클래스의 개체이기도 한 거예요. 요 1학년 개체는 학년 개체 중에 하나잖아요. 개체 집합으로 보면.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의 서브 클래스 관계와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그냥 개체 모델에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attribute 상속, 우리가 객체 지향형 모델에서 보면 슈퍼 클래스의 모든 데이터 멤버는 서브 클래스의 상속이 되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C1이 슈퍼 클래스니까 C1이 속성이 n개가 있다면 걔 서브 클래스인 C2는 슈퍼 클래스, 자기 부모의 속성 플러스 자기 속성을 갖는다예요. 속성이 상속이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우리가 자바 뭐 이런 데서 다 그렇게 하죠. C++. 예. 그 개념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저를 다시 표현해 놨습니다. 요거. C++ 뭐 이런 객체 지향형 언어에서 이저 관계.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저로. 이거를 집합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직원 개체 집합이 있겠죠, 요거. 그래서 뭐 홍길동 뭐 해가지고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표현할 때는 별도로 개체 집합이 딴 데 있었는데, 이거는 이저는요, 위에 슈퍼클래스의 개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더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hourly employee, 그러니까 시간당 근무자, 그 다음에 이쪽이 그 계약된 employee, 계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직원, 그죠? 계약 직원. 그 다음이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부분 참여니까 여기는 풀타임, 정규직, 나머지는 정규직,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hourly employee 된 거고,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부분 집합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속성은 모든 이 전체 개체 집합, 직원 개체 집합의 속성이니까 그거는 모든 개체가 다 하겠죠. 여기 안에. 예? 여기 홍길동은 풀타임이고 김유신은 아월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 위에 있는 속성 세 개는 다 상속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월리 인플로이드는 추가적으로 이 속성을 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만 있고, 그죠? 여기는 세 개 플러스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5개가 있는 거죠. 5개가. 그죠? 예, 요런 것들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지어 릴레이션십을 모델링 해야 되고 인핸스드 해야 됩니다. ERD를. 예. 요거만 더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지어 릴레이션십, 그래서 요게 상속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일반화, 특수화 이런 겁니다. 특수화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직원 개체, 그 미니월드에 갔더니 직원 개체 집합이 있어. 가만히 봤더니 이 전체예요. 이게 이 3장까지 했던 거고, 이거 직원 개체 집합을 좀 더 특수화했더니 아월리 시간제 근무자와 계약제 근무자와 풀타임 근무자로 나뉘네. 근데 내가 풀타임은 그냥 별로 속성이 별로 없는데 시간제와 계약제는 각각에 대해서 속성을 더 정의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모델링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분 집합을 모델링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요로 내려오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객체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 클래스 하이라키 정의할 때 똑같이 이런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래서 서브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지속적으로 계층적으로 계속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해가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서브클래스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예요. 직원을 가만 봤더니
비서직이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기술자가 있어요. 직원 중에는 부류가. 그러면 요렇게 나눠서 보는 게 직원 전체를 봤다가 사실은 엄밀히 그리면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세크리터리군, 엔지니어군, 테크니션군,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보이기 좋으라고 이렇게 별도로 했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거예요. 부분 집합인 거야. 이지어 릴레이션십은 부분 집합을 모델링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서브 클래스에서 데이터 모델링은 그래서 내가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관계가 있어. 학생과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서브 클래스의 어떤 특수한 속성을 지속적으로 모델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원은 세크리터리 엔지니어가 나뉘는데 세크리터리 엔지니어가 동통의 속성을 갖고 있겠지만 비서직은 또 타이핑 스피드가 비서직에는 따로 있어요. 그걸 관리해. 승진을 위해서. 엔지니어는 어떤 엔지니어냐는 타입을 또 관리해요. 그러면 이런 스페셜라이즈된 속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모델링 할 때, 서브 클래스 모델링 할 때 부분 집합에 특수화된 속성이 있느냐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하셔야 되고, 그게 요거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 집합을 굳이 찾는 방법은 속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속성이 다른 속성과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모델링 하겠다. 이 두 가지 니드 때문에 우리가 이지어를 모델링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지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 예제에서 지금 자 이렇게 모델링을 원래는 그냥 우리가 3장에서는 직원만 모델링 했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속성을 추가로 부분 집합에 대해서 모델링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만약에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도 이지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직원인데 여기서 컨트랙, 계약직이 있어요. 아니면 또 아월리 엠플로이가 있으면 얘네들하고 다른 개체가 관계를 갖고 있어. 여기가 뭐예요? 레이버 유니언 그러면 파견 회사예요. 지금 파견 임시직들이나 아월리들은요. 그 풀타임하고 다른 게 정규직이랑 다른 거는 정규직은 그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고 요 임시직들은 인력 파견 회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체들 임시직의 개체들이 개개인이 A라는 파견 회사, B라는 파견 회사 어디서 파견했냐 그러면 그 관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뽑아내. 요걸 도출해 내야죠. 왜? 정규직은 이런 참여가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니드가 있을 때 서브셋을 모델링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예요. 특정 릴레이션십을 모델링 하고 싶을 때 트레이드 유니언이 그거죠. 그래서 일반화는 아까 위로 올라가는 거, 스페셜라이제이션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책에서 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원 개체 집합이 있었는데 얘를 좀 더 요게 하나마다 각각 링크마다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면 요로 내려가서 스페셜라이제이션 해봤더니 직원이랑 개체 집합이 있는데 보니까 비서직이 있고 테크니션직이 있고 엔지니어직이 있고 행정직 이렇게 돼 있어. 요 부분 관계를 나타낸 게 요겁니다. 그죠? 그걸 좀 더 보면 요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직원을 나눠봤더니 매니저와 직원이 있어요. 얘는 뭐야? 직원 전체 집합 아까 똑같은 집합이에요. 근데 매니저 집합이 있어요. 이거는 매니저 아까 우리가 3장에서 매니저를 별도의 리커시브로 뽑아냈는데 이렇게 뽑아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부분 집합이니까. 직원의 부분 집합이니까.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게 월급을 정규직이냐 아월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규직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요 트레이드 유니언 개체와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아직 잠깐만요. 그냥 이거 배울 거예요. 아직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페셜라이제이션, 또 다른 스페셜라이제이션, 또 다른 스페셜라이제이션.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여러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깊이 가고 싶다? 더 갈 수 있다. 근데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쪽으로 내려오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요. 올라가면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이렇게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자, 보니까 자동차 개체들이 많아, 미니월드에. 아, 그래, 자동차 개체형하고 속성들 쫙 정의했죠? 그런데 또 다른 비에클이 있네.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트럭을 모델링하는 속성은 또 달라. 공통적인 것도 있죠. 공통적인 게 뭐예요? 지금 프라이스 같고요. 그죠? 그 다음이 라이센스 넘버 같아요. 그 다음이 비에클 아이디 같고요. 요거 세 개가 같죠. 나머지는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개체가 아니야. 그래서 별도의 개체형으로 모델링 했는데, 야, 이거 가만 봤더니 부분적으로 비슷해. 비슷해. 지금 상소 이런 거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걸 공통적인 걸 뽑아내야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걸 본 거잖아요, 여기를. 여기서 공통적인 거 요 세 개를 뽑아서 비에클이라는 개체를 그냥 만듭니다, 위에. 슈퍼클래스로. 그래서 공통 쉐어되는 속성을 위로 가지고 올라가고요. 서브 클래스는 자기 것만 남겨놔요. 네. 그러면 이게 이지어 릴레이션십을 제너럴라이즈로 모델링 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아까와 같이 슈퍼 클래스를 먼저 찾고 그거의 서브 집합, 부분 집합을 찾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있고 또는 서브 클래스를 먼저 찾아내고 슈퍼 클래스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론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DB에서 설계만 아니라 여러분들 객체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노테이션은 좀 이따 봐요. 좀 이따. 위에 있는 게 슈퍼, 아래에 있는 게 서브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봅시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슈퍼 클래스 C에 서브 클래스 S를, 그러니까 C가 슈퍼 클래스고 이거의 서브 클래스를 S라고 했을 때 그 종류를 predicate defined subclass란 어떤 predicate 함수가 얘의 서브클래스 그거를 true로 하면 서브클래스로 만들어줘 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스페셜라이즈 된 게 attribute defined specialization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슈퍼클래스의 속성 하나가 서브클래스의 멤버십을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클래스 주위의 속성이 멤버십을 결정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미니월드 가서 위에만 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잡타입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잡타입을 뒤져봤더니 세크리터리, 테크니션, 엔지니어, 그 다음에 뭐 일반, 널이면 일반이에요. 그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세크리터리는 타이핑 스피드, 테크니션은 T 그레이드,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 타입. 요런 거죠. 요게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있는 거잖아요. 개체 집합으로 보면 이게 엔지니어, 엠플로이고 이게 세크리터리 엔지니어, 테크니션 엔지니어 이렇게 되고 이쪽은 행정직이지. 나머지는. 근데 얘는 타이핑 스피드를, 얘는 T 그레이드를, 얘는 엔지니어링 타입을 추가적으로 더 모델링 하고 싶어. 그죠? 그게 미니월드에 표현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옵션은 이렇게 부분 이지어 릴레이션십을 뽑아내서 부분 요렇게 이지어 릴레이션십 뽑아내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이게 attribute define이니까 어느 속성, 요게 속성 이름이에요. 요거 아까 우리 요거죠. 요거 attribute defined specialization. 이 속성의 값으로 요 서브 클래스의 멤버십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멤버십이죠. 여기 있는 애는 어디도 안 가고 여기 있는 애는 S로 가고 여기 있는 애는 T로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쫙 해서 동그라미를 뽑아내는데 여기서의 D는 뭐냐면 디스조인트예요. 이 서브 클래스 간에는 공통 하나의 개체가 두 개의 서브 클래스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디스조인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크리터리면서 테크니션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엔지니어면서 테크니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D를 쓴 거예요. 만약에 이걸 O를 쓰면 오버랩이에요. 서브 클래스 간에 한 개체가 두 개 이상의 서브 클래스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D가 그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부분 집합들을 디스조인트로 나뉜다 그러고, 요 모양은 뭐냐면 부분 집합 요거죠. S가 C에 부분된다. S1이. 예,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세크리터리가 엔진 직원의 부분 집합이구나. 테크니션 부분 집합. 요 모양. 요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 요 엣지에다가 그 멤버십을 하게 하는 속성값을 표현한 겁니다. 됐죠? 네. 요렇게 표현해서 요렇게 하게 되면 attribute define specialization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죠. defining attribute 그거를 defining attribute 요겁니다. 그다음이 specialize 그다음에 요게 속성 밸류 여기 쓰라고 그랬죠. 뭐예요? 요거 secretary, technician, engineer 그죠? 요걸 다 써서 쓰는 거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predicate define 뭐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인 프리디카시다 그럼 프리디카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는 user defined subclass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 개체가 생성될 때 그때는 다이어그램에 서클이 없이 해라. 이게 대표적인 얘가 매니저예요. 매니저 어떻게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여기서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건데요. 이게 아까 이게 애트리뷰트 없이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애트리뷰트 없어도 그냥 멤버십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라. 요 놈이 유저 디파인드 서브 클래스입니다. 왜? 어떤 개체가 매니저일지 몰라. 근데 개체가 업데이트 될 때 매니저라고 사용자가 정해 줄 거야. 그러면 여기는 D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없죠. 그냥 요거 없이 그냥 쭉 근 게 유저 디파인드 서브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집합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매니저는 직원의 서브 클래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유저 디파인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D하고 O 얘기한 거 표현할 거예요. disjoint subclass란 이것도 답이 미니월드에 있습니다. 미니월드에 테크니션과 세크리터리를 같이 겸직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엔지니어와 나머지 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세 서브셋은 디스조인트 서브셋이죠. 요거죠. 서브셋 간에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D를 쓰는 거예요. D를. 애트리뷰트는 당연히 디스조인트겠죠. 애트리뷰트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디스조인트라는 거를 서클에 넣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쓴 게 앞에도 보면 요 테크니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도 월급을 받는 직원과 시간제 직원은 우리가 두 개의 서브셋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봐봐요. 이게 두 줄이야. 여기 두 줄이고 여기 한 줄이에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두 줄은 전체 참여, 한 줄은 부분 참여라고 그랬죠. 그거 여기 뒤에 나옵니다. 여기 뒤에 나와요. 그거 먼저 갈까요? 오버랩은 O라고 쓰면 되고,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 파샬 스페셜라이제이션, 이게 이게 파티션, 전체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파티션이라고 바꾸면 돼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슈퍼클래스의 개체가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개체 집합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직원이라는 개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 두 줄짜리는 직원이라는 개체 집합에 있는 모든 직원이 일루 서브클래스의 이 줄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스조인트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셀러리 된 사람과 아워리 된 사람이 디스조인트 이렇게 양분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디스조인트인데 똑같이 디스조인트인데 부분 참여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디스조인트니까. 근데 여기도 뭔가 개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전체 참여면 서브 클래스로 쫙 나뉘고 위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요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개체 집합을 자꾸 생각하세요. 거기 답이 다 있습니다. 개체 집합은 미니월드 가면 다 보여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죠. 이게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이냐 파샬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아월리 그러니까 샐러리를 월급으로 받는 사람과 시간제로 받는 사람 외에 주급받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럼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디스조인트는 D. 근데 요거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완벽하게 다 참여하는 거고 파샬은 부분만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원 중에는 세크리터리, 테크니션, 엔지니어로 서브 클래스가 돼 있지만 이 관계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어 관계예요. 이지어 관계입니다. 이게 다 그 릴레이션십 타입에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부분 참여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거를 이지어니까 특수하게 파샬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죠?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버랩 갑시다. 오버랩. 우리가 오버랩을 빼먹었는데 오버랩 디스조인트의 반대는 오버랩이죠. 그래서 오버랩 클래스 서브 클래스란 두 서브 클래스의 동일한 개체가 하나 이상의 서브 클래스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O라고 넣어라.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내가 파트라는 개체 집합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요걸 서브 클래스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이게 전체 참여니까 이렇게 잘리면 디스조인트죠. 이게 전체 참여죠. 근데 이렇게 잘리지 않고 이렇게 잘려요. 그러면 매뉴팩처링 되는 거와 펄처스 된 게 오버랩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디스조인트와 오버랩의 차이. 네, 그래서 어떤 개체는 여기 지금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애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A가 있는 거죠. 여기 A가. 예, 그래서 그때는 O예요. O. 나머지 똑같습니다. 왜? 얘도 부분 집합, 얘도 전체로 보면 지금 전체 슈퍼 클래스로 보면 이 반쪽 잘린 건 부분 집합이고 이쪽으로 반쪽 잘린 것도 부분 집합이라 다 같이 부분 집합 노테이션이 있고 서브 클래스의 특수한 속성들을 모델링 했죠. 그죠? 내가 사왔어.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 내가 얼마에 샀는지,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요렇게. 요럴 때는 오버랩,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래서 O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주어 릴레이션십에서는 이게 스페셜라이제이션 제너레이션 방향성에 대한 얘기고 얘는 이주어 릴레이션십입니다. 이주어 릴레이션. 이게 너무 많아. 우리 미니월드에 공통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DB도 그걸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주어 릴레이션십에는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더 찾아내라. 디스조인트냐 토탈이냐 디스조인트냐 파샬이냐 오버랩이냐 토탈이냐 오버랩이냐 파샬이냐 요 네 가지 조합을 표시를 해달라요. 표시를 해달라. 네. 그래야 데이터 품질이 나쁘지 않은 데이터 구조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이해했죠? 질문 있나요? 아까 뭐 O가 뭐고 D가 뭐고 막 질문하신 분들 이제 되나요? 자, 오버랩을 이해했더니 디스조인 이해하기 쉽죠? 예. 우리가 이상 구조에 다 배워요. 여러분들 디스조인 셋 뭐 이런 거. 예.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집합이 서로 교집합이 없으면 디스조인트고요. 교집합이 있으면 오버랩이다 이거죠. 예. 자, 여기까지 어려운 사람. 자, 추가 질문 있는 사람? 네,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 질문한 거 다 답이 된 걸로. 예. 자, 그러면 요거 하는 게 다고요. 근데 지금 요거 가기 전에 자, 내가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EER을 해야 되냐 아니면 3장까지 ER을 해야 되냐 그건 설계자 마음이고요. 그 의사결정은 미니월드에서 이런 추가 속성들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있어도 굳이 EER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전 스페셜라이즈 된 거니까 아까 우리 요 그림에서 다시 봅시다. 요 그림에서
얘가 부분 집합이 아니라 스페셜라이즈된 객체로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ERD로 만들면 객체, 직원 객체형이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그럼 여기 일반적으로 있는 속성들이 붙겠죠. 근데 왜 요것도 그냥 레귤러 객체야? 그러면 비서 객체 집합 뽑고, 엔지니어 객체 집합 뽑고, 테크니션 객체 집합 뽑아요. 뭐 못 뽑을 거 없어요. 왜? 어차피 이게 타이핑 스피드를 뽑아야 되고, 엔지니어 타입 뽑아야 돼, 테크니션 타입 뽑아야 돼. 이렇게 뽑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 이게 아니야. 이것도 싫어. 그러면 그냥 직원 개체 집합 뽑아 놓고 여기 자기 거 속성 넣고요. 타입 스피드, 타이핑 스피드, 테크니션 타입, 엔지니어 타입 이걸 다 넣어요. 그죠? 그런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그냥 그 이지어 릴레이션십을 안 하고 속성을 표현해 달리니까 다 집어넣는 게 3장의 방법론입니다. 이거의 단점이 뭘까요? 이거의 단점이 뭘까요?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예, 널값이 많고요. 아까 이 얘기예요. 아까 이 얘기. 아까 우리가 왜 언제 서브 클래스를 뽑아내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네, 이거죠. 왜 서브 클래스를 뽑아내? 이지어를 왜 해야 돼? 추가적인 서브 클래스의 속성을 내가 모델링 해야 될 때, 그게 바로 지금이죠. 근데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추가적인 타입 스피딩 엔지니어 이거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모델링이 안 되나요? 널이 많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널이 많지만 모델링은 됩니다. 어떻게? 지금 요거 다시 지울게요. 모델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렇게 여기다 속성을 다 넣으면 사실은 지금 요 문제는 해결이 되죠. 요 문제는 널이 많아서 문제지. 레귤러한 직원은 다 널이 들어가겠죠. 타입 스피드, 테크니션 이게 다 널이 들어갈 거고. 그렇지만 저장 공급만 낭비되지 복잡하게 스키마가 복잡해지지 않잖아요. 이지어 릴레이션 안 해도 되니까. 그럴 때도 3장 갖고 다 돼요. 근데 얘도 되나요? 얘도? 아까 그 아월리 인플로이랑 트레이드 유니언하고 릴레이션십 타입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ER을 안 해도 다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자, 어떻게 뽑냐? 제가 뽑아줄게요. 자, 여기서 아까 트레이드 유니언 어디 갔지? 요거죠. 여기서 그리는 게 나은가? 여기서 그립시다. 여기서. 자, 이게 개체 집합으로 다 하나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요. 여기 트레이드 유니언,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부분 집합으로 해야죠. 부분 참여. 누구만? 요 아까 그 세 군, 요 세크리터, 그 아월리 한 사람은 이게 전체 참여하면 안 되죠. 부분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지어처럼 이렇게 뽑아냈어. 이렇게 뽑아내면 아월리 요 놈의 전체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실은 전체 참여, 그러니까 아월리인데 사실은 전체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모든 아월리 페이는 트레이드 유니언에서 나왔다면 전체 참여를 뽑아낼 수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뽑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체 참여가 아니겠지만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 타이트한 거예요. 옷이 더 맞아요. 이지어로 모델링 하면 전달하는 전달력이 좋고요. 타이트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ER을 안 해도 표현을 할 수 있다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ER을 하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이지어로 그 멤버십이 모두 가면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 부분만 멤버십, 서브 클래스의 멤버십이 있으면 얘 파셜 스페셜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요게 참여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참여, 부분 참여, 그 다음이 디스조인트, 오버랩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상속, 이지어 릴레이션십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 레코드를 입력하는 룰이 있어요. 그 서브셋 관계에 있을 때 서브셋 멤버십을 넣을 때 스페셜라이제이션 됐거나 제너럴라이제이션 됐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슈퍼 클래스에서 어떤 특정 엔티티를 내가 삭제하려고 그래요. 사람에서 홍길동을 삭제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동으로 그거의 서브 클래스인 학생이 사람의 서브 클래스죠. 이지어 관계니까. 그럼 홍길동이 학생이었다 그러면 슈퍼 클래스에서 홍길동을 삭제하면 그 서브 클래스로 스페셜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동일한 엔티티들을 자동으로 삭제한다. 요게 돼야 된다. 요건 이제 사이드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서트 할 때도 슈퍼 클래스의 특정 엔티티 학생인 홍길동을 인서트 할 때 이게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레코드에 학생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predicate defined 속성이라면 서브 클래스라면 자동으로 학생 개체 집합에 홍길동을 입력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돼야 됩니다. 객체적인 DBMS 아마 되겠지만, 그 다음이 전체 특수화,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 돼 있는 슈퍼 클래스의 엔티티를 넣으면 그 슈퍼 클래스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요 전체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모두 참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관계.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인서트가 돼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지어 관계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지어 관계,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상속을 정의할 때 하이라키 또는 레티스로 형태로 하죠. 스몰톡은 싱글 상속만 지원을 해서 하이라키가 구성이 되고요. 추리 형태로. C++ 같은 경우는 멀티플 상속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레티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꼭 이건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직원이라는 개체 집합에 해당되는 개체형이죠. 얘를 지금 한 번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비서, 테크니션, 엔지니어로 스페셜라이제이션 했는데 이게 전체 참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죠. 이렇게 서브셋이 3개가 있는 경우고 디스조인트니까 이들이 서로 오버랩 되는 경우가 없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 번 한 거고, 또 직원 개체를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 서브 클래스죠. 매니저라는 경우로 이렇게 돼서 요것도 부분 참여, 부분 파셜 스페셜라이제이션이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토탈 스페셜라이제이션이니까 우리가 셀러리드 된 엠플로이와 아워리 엠플로이를 이렇게 디스조인셋으로 전체 직원을 나누게 된다. 이 경우가 이제 다 하이라키 이 경우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레티스죠. 뭐예요? 멀티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면서 매니저이면서 셀러리드 직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면서 매니저, 과장, 부장, 뭐 관리자면서 그다음에 월급을 받는 직원의 프로퍼티를 다 같이 상속받는, 이게 이제 멀티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티스 형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지어 릴레이션십을 방향성으로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좀 더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는 거고, 또는 밑에서 위로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아주 밑에가 이제 스페시픽한 개념이 있다고 치면 어느 방향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향으로 ER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연속적인 스페셜라이제이션, 연속적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게 탑다운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스페셜라이제이션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우리가 도메인에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바람적 방법. 세 번째가 이 둘을 합쳐놓은, 꼭 방향성이 하나로 일관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편한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모델링 할 때. 그래서 미니월드에 있는 제대로 된 이지오 관계만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지오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지오 릴레이션십은 여러분이 다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상속이란 개념으로 서브 클래스 관계로 엔티티 타입이죠. 여기는 지금 릴레이션십 타입은 가만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엔티티 타입들을 안에 좀 더 서브셋들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지오로 찾아달라는 거고요. 우리가 요 4장에서 하나 더 배워야 될 게 유니온 타입이에요. 요거는 이지오랑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미니월드에 있는 두 개의 클래스를 보고 그들의 유니온을 슈퍼 클래스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카티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건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이지어는 슈퍼 클래스가 어떤 개념적으로 완벽한 엔티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서브셋, 이렇게 직원이라는 완벽한 개념적인 엔티티 타입에서 비서, 테크니션, 엔지니어, 이것도 그거의 서브셋이 완벽한 엔티티 타입이죠. 그래서 직원으로서 비서, 직원으로서 개체,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요 캐테고리는 이런 완벽한 엔티티가 아닌 거, 이런 거, 마치 요거 위에 있는 요거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개체형은 사람, 개인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고 은행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뭐예요? 뭐 갚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질 수 있죠, 은행이. 그 다음에 회사도 법인 회사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가 갖는 거는 누군가 뱅크럽이 돼서 이렇게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미니월드에서 사람과 은행과 회사가 공통점이 하나도 없죠?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슈퍼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그 펄슨 엔티티가 있고 뱅크 엔티티 타입 엔티티가 있고 그다음에 컴퍼니 법인이 있고 이건 완전히 독자적인 엔티티 타입이고 이 세 개가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로 묶여져 있지가 않죠. 근데 자동차를 오운한다,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요렇게 그 유니온을 하면, 합집합을 하면 이 세 개의 엔티티 타입이 자동차를 오운할 수 있어. 그죠? 요렇게 된 인위적으로 독자적인 개체형들을 유니온한 거를 캐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테고리라이제이션 한 거를 요 가로에는 U라고 써요. 유니온. 이걸 유니온한 거니까 빈 데는 없겠죠. 여긴 빈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겠지. 이렇게 사람, 뱅크, 그다음에 법인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캐테고리로 모델링 한 겁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클래스를 내가 만들고 싶어, 슈퍼 클래스를. 그렇지만 미니월드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이렇게 오너라는 가상의 슈퍼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를 정의할 때 이 세 개의 개체형이 유니온 된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지어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유니온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캐테고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사용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요 밑에도 꼭 캐테고라이제이션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캐테고라이제이션 예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미니월드에 자동차하고 트럭이 있어요. 물론 뭐 버스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느라고 자동차하고 트럭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와 트럭이 등록된 비에클이에요.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자동차, 승용차와 트럭을 합집합해서 내가 그거를 레지스터드 비에클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카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드 비에클이라는 어떤 그 개체형을 만든 거죠, 지금. 오너라는 개체형을 만든 거고, 얘를 그 카테고리라는 모델링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너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고, 얘도 이거의 부분 집합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그냥 owns라는 거는 M 대 N 릴레이션, 한 오너가 여러 개의 자동차를 오너할 수 있고, 한 자동차가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고,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카테고리로 표현을 했죠. 만약에 캐테고라이제이션이 안 되면 이게 여러 개, owns라는 게 뭐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 자동차를 원하는 뱅크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의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줄인 거죠. 근데 요거 한번 특이해서 보면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합니다. 요거는 카테고리로 모델링 했지만 앞에서 본 거를 보시면 잠깐만요. 어디 가시? 이지어로도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하고 트럭이 있는데 그거를 이지어로 모델링한 거죠. 비에클을.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비에클이란 어떤 가상 엔티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요거는 설계자의 어떤 추리기예요. 유니온으로 할 거냐, 이지어로 할 거냐. 근데 비에클 같은 경우는 이게 공통의 어떤 단어가 되니까 되는데 이 위는 그죠? 오너 그것도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비에클 오너 뭐 이렇게 하고 이지어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깨끗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툴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거를 쓸 수도 있다. 요게 이제 모델링에서 제시한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여러분들 지금 요거 스키마가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이거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실제로 미니월드 가면 ERD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진짜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최대 터널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이 여러 개 된다. 요 스키마 한번 읽어보죠. 맨 위가 이제 사람이라는 개체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속성들, 이게 컴포짓 속성으로 돼 있고, 주소도 컴포짓 속성으로 모델링 해놓고, 사람을 이지얼로 모델링을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있고, 사람 개체 집합이 있고, 이쪽은 faculty, 그죠? faculty, 이게 유니버시티 학교의 ERD인데요. 또 한쪽은 student, 그죠? 스튜던트 집합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근데 디스조인트죠. 그래서 여기 한 번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faculty로 가면 faculty의 속성이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지어로 띄어낸 이유가 얘가 뭔가 릴레이션십을 갖는다예요. 딴 애랑. 그렇죠? 누구랑 같냐? 부서는 이렇게 따로 있죠. 학과죠. 학과, 디파트먼트. 학과라는 개체형이 있어서 얘랑 릴레이션. 왜? 교수들은 소속 학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속 학과고, 한 교수가 여러 학과에 있을 수 있고, 겸임으로. 한 학과가 여러 교수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M 대 N이고요. 이거는 3장에서 배운 ERD입니다. 그 다음에 학과를 대표하는 헤더. 그래서 한 학과가 한 교수에서 학과장이 있으니까 1대1이죠. 그거 모델링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쉬운 거고. 그 다음이, 요걸 갈까요? 요 학생으로 가면 학생 중에서 사용자 정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부분 집합을 하면 학년이 5이내, 학생 중에서 학년이 5이내, 이제 프리디카 정의죠. 학년이 5이내를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라고 이지어 릴레이션십으로 뽑아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 지금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가 있는 거죠. 요 안에 서브셋으로. 그러면 이 대학원생은 학위가 여러 개 있죠. 뭐 학부, 석사, 석사 있을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다중 속성으로 학위라는 거 언제 받았고 어느 대학에 받았고, 대학원생은 한 지도교수가 여러 명을 지도하니까 1대 N,
그 다음에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 커미티는 한 학생이 여러 명, 한 교수가 여러 학생을 커미티 할 수 있으니까 M 대 N이죠. 그죠? 이거 다 3장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학생이 과거에 수강한 트랜스크립트 성적표는 섹션인데요. 요거 가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서까지, 그러니까 학과까지 갔으니까 학과가 속한 대학, 그죠? 우리 컴퓨터과학과는 공과대학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N개의 학과가 속해 있어. 그걸 표현하고 있고, 이쪽은 학과가 개설한 코스, 과목, 한 학과가 N개를 개설했다고 치고, 그 코스는 분반이 있겠죠. 우리가 같은 코스에 분반 1, 2, 3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처처럼. 그럼 분반이 있고,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된 분반, 그죠? 여기는 성적이 없겠죠. 이번 학기에 온고잉 하니까. 그러면 이번 학기 전에 분반을 강의한 사람은 강사 또는 리서처가 될 텐데, 그죠? 예, 이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강사나 리서처는, 우리가 이렇게, 패컬티와 그레이지에 스튜던트를 캐테고리로 유니온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와 대학원생이 강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수는 여기 지금 연구과제를 갖고 있죠. 교수가 여러 개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리서치 과제. 그 과제로 이 인스트럭터들을 지원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학원생들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부분 참여로, 요게 전체 참여가 아니니까 부분 참여로 강의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지금 과거에 들은 분반에 대한 성적을 뭐 받았어? 이땐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지금 수강하는 분반, 그죠? 한 학생이 여러 분반, 여러 개의 과목 분반, 과목의 분반은 여러 학생,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은 여기서 메이저 마이너, 그 부전공, 전공, 그거를 한 학과에 여러 명이 전공을 하고 있고, 한 학과에 여러 명이 부전공하고 있고, 그거가 여기,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스키마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해석 못할 경우는 없습니다. 슈퍼클래스에서 유니온 등 동그라미로 두 줄로 갈 수, 유니온 동그라미라는 게 뭐죠? 슈퍼클래스에서 유니온 동그라미로 두 줄로 지금 유니온 동그라미로 요렇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는, 전체 참여처럼 보셔야 돼요. 여기 개체를 다 전체로 가져가는 거라. 예, 여기는 뭐 참여 조건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이 전체를 유니온 하는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예. 그거는 두 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줄입니다. 왜? 전체를 다 유니온 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이게 복잡해서 이해하시고, 요게 지금, 상속이 아니죠. 이지어가 아니니까. 카테고리는 상속이 아닙니다. 이지어가 아니에요. 유니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예. 상속은 아까 잠깐 얘기 나오죠. 셀렉티브 상속. 요게 셀렉티브 인헤리턴스. 한쪽에 한 번에 한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성은 얘가 가거나 유니온이니까 아까 우리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개체다 그러면 요 속성을 가져가는 거고, 이 개체다 그러면 요 속성 가져가는 거고, 이 개체다 그러면 요 속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유니온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니온은 이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페셜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모델링밖에 못하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의 ERD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ERD 다이어그램의 표현 방식이 표준화 안 돼 있다 그랬죠. 우리 책에서 쓰는 게 요거예요. 요거는 바이너리 방식인데 우리가 민 맥스 노테이션까지 우리 과목에서 쓰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확실히 ERD가 표준화된 건 아닌데 모든 모델링 랭귀지가 프로그래밍 언어 포함해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는 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공학 가면 배웁니다. 그게 거의 표준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DB뿐 아니라 코딩 전체, 객체 지향 코딩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차원의 어떤 북키핑인데요. 지금 요거와 똑같은 형식의 UML 로테이션은 요겁니다. 완전히 달라배지만, 예,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노테이션이 달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민맥스 노테이션으로 요게 다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이 노테이션에 썼던 것들이 여기 그대로 다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근데 이걸 강의를 안 하는 이유가 아직 UML 안 배우신 분도 있고, 이거 하면 또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요거예요. 애그리게이션. 이게 애그리게이션 릴레이션십인데, 이지어 릴레이션십과 애그리게이션 릴레이션십, 이게 이제 객체 지향형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애그리게이션은 뭐예요? 멤버, 데이터 멤버예요. 예, 데이터 멤버.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ERD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제너럴한 릴레이션십으로 그냥 파트 오브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돼요. 객체 간에. 예, 그래서 그거는 거의 컴패터블한 노테이션이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회사 가면 ERD가 이렇게 표현된 게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4학년 때 객체지 아까 소프트웨어 공학 배우시면서 노테이션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게 또 하나 예제가 요거 보면 요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건데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펄슨이고 여기 지금 얘는 오버랩이에요. 사람이 직원이면서 학생일 수도 있고 직원이면서 얼럼나이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이면서 얼럼나이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졸업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버랩이라는 걸로 전체 참여로 들어왔고요. 이게 그 학생은 다 여기에 오버랩 돼 있다. 그러면 요 스페셜라이즈 이지어 릴레이션십은 크게 세 개의 서브셋으로 나뉘죠. 이렇게 디스조인셋도 아니지만 이게 인플로이와 얼룸나이와 스튜던트가 뭐 오버랩 돼 있으니까 그 선을 뭐 글 수가 없네요. 어쨌거나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인플로이에 해당되는 거는 또 한 번 요번에는 디스조인트죠.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가 나뉘는 거고 스태프하고 패컬티하고 스튜던트 어시스턴트 요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고 얼룸나이는 우리가 동문이죠. 동문. 그래서 동문 중에 연대 학사 나오고 석사 나오고 박사 나올 수도 있고 학사만 나올 수도 있고 학사 석사 나올 수도 있죠. 또 학사 나오고 박사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중 속성으로 디그리라는 걸 뽑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은 그냥 전공하는 학과 이런 식으로 뽑아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되고 직원을 더 한번 연속적인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모델링이 된 거고요. 그죠?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면 학생을 두 번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서 사용자 정의 멤버십, 그러면 스튜던트 어시스턴트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 뭐 TA를 한다거나 뭔가 뭐 도서관 가서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정의될 때 그냥 멤버십이 정의되니까 매니저랑 똑같은 거죠. 그런 유저 디파인드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이쪽 편은 이제 학생을 또 하나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또 했는데 다른 측면으로 대학원생, 학부생 그죠? 이건 디스조인트로 이렇게 나뉘죠. 그레이주에이트 스튜던트, 학부생 명확히 나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스튜던트 어시스턴트 중에서 얘를 또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랑 티칭 어시스턴트 이 두 개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교는 학부생도 스튜던트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티칭 어시스턴트나 리서치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속성들이 상속이 된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다 이해되죠? 네.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해 된다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씩 이렇게 잘라가면 복잡한 게 쫙 구조로 표현됩니다. 그게 ERD의 파워예요. 자, 이렇게 표현된 것도 우리가 UML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달라배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테이션만 다른 거지.
그래서 근데 UML은 시험에 안 납니다. 저희가 그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UML은 되게 큰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우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냥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3장.